네, 리플 XRP.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XRP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꽤나 큰 폭의 변동성 속에서 0.6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안정화가 될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소송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로서 여전히 이 4년째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소 시세도 상당히 어수선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은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며칠 사이 꽤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리플 측은 항소 의사 없다, 사실상 소송은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SEC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 가능성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게 지금 또 기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소 기한이 지금 10월 7일, 8월 6일에 벌금 판결이 나왔었고 이제 두 달 뒤인 10월 7일이 항소 데드라인입니다. 과연 SEC가 항소를 할 것인가? 침묵은 항소 없음 의사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막판 항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런 주장들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항소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항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은 SEC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이런 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파겔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 마감 전에 항소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항소가 이루어진다라면 중개인을 통해서 판매한 XRP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 2차 거래소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라고 밝혔던 판결에 대해서 이 비증권 관련 부분을 놓고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EC는 중개인을 통해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뒤집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리플 소송 이후에 다른 암호화폐 소송에서도 SEC가 미치는 그런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통해서 한번 대드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SEC 출신 변호사 제임스 파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 항소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75%의 확률로 SEC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SEC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거의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양반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SEC가 항소를 하고 리플이 반대 항소를 하지 않으면 리플은 위반 판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된다. 그리고 최소 1억 5천만 달러 벌금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SEC가 항소하고 리플이 반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SEC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리플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SEC는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서 다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SEC 출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SEC의 어떤 정치적인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좀 이것도 항소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예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일단 SEC가 항소를 한다 안 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내지는 법원에다가 항소심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사실 투자자들 투심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 마지막 허들 하나 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데 데드라인이 머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반대 전망도 있고, 일단 리플 측은 소송이 끝났다라고 공식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의 CLO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를 해도 상급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내가 SEC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항소를 조언하지 않겠다. 만약 SEC가 이성적인 행위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SEC가 과연 이성적인 플레이어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있고,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이성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조금 짜증이가 나게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빌 모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SEC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법적 고려 사항만이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렇다라는 것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 2차 거래소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라는 아날리자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법적인 오류가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SEC가 리플 사건을 자체 사실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면 비법적 고려사항이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왜 항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 모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변호사이기면서 동시에 또 XRP 홀더여서 XRP에 좀 더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편인 거죠. 우리 편의 관점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항소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법적인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고려를 한다면 항소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SEC는 법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겠죠.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물론 이 양반도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셀프 브랜딩이 잘 된 인물이면서 동시에 XRP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데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통지서를 제출하면 70일 안에 실제 브리핑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항소 결정이 내려졌다라면, 특히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통지서 제출을 미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SEC가 기간이 벌써 2달 데드라인에서 1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항소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막판 항소 제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발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너무 좀 이게 정서적인 피로도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리플이라는 블록체인 기업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어떤 기술력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이미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끝난 회사이면서 XRP 냈죠. XRP 어떤 유틸리티적인 기술력, 특성, 이런 것들은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시작된 리플 소송이 아직까지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제발이지 제레미 호건 변호사나 빌 모건 변호사의 말처럼 법적인 부분, 상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SEC가 이번만큼은 조금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SEC가 항소를 하고 리플도 항소를 하면 뭐 거의 최악이죠. 이거는 대법원 가겠다라는 거고, 근데 리플 측은 항소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없고, SEC가 항소를 하고 리플이 항소하지 않는 상황,
이거는 1심 판결 수준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되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짜증이를 느끼게 하는 거겠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인 건데, SEC도 리플도 항소하지 않고 이 소송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리플 측은 이미 벌금을 예치시켜 놨기 때문에 SEC가 항소 의사 없음이라는 걸 밝히면 바로 SEC 계좌로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소송 종료에 대한 리플 측의 준비는 끝난 상황인데, SEC가 과연 뭔 짓을 할지, 특히 이게 또 대선 지금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해리스 캠프조차도 엘리자베스 워렌과, 사실상 엘리자베스 워렌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집에 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악스러운 어떤 정치질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SEC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겸허하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또 부정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항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또 하나둘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다뤄봤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뭐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던지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익절 상태이신 분들은 익절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손실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달갑진 않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리플 소송 이슈가 이렇게 조금 우악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리플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상황들이,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쏟아졌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XRP 펀드,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했고, 출시를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XRP의 어떤 잠재력과 기술력, 리플랩스의 어떤 혁신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라는 게 더 재밌죠. 그래서 XRP 트러스트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노출을 제공한다라고 믿고 있다. XRP는 거래 완료 이후 몇 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XRP는 이를 통해서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 사실 이미 혁신을 일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한 거고, XRP 트러스트가 출시가 됐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XRP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그런 내용이죠. 뭐 여기에다가 대기 호재는 지금 넘쳐납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베타 테스트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뭐 출시 임박의 분위기고, XRP 레저에는 내년에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계획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XRP 레저 EVM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 스마트 계약 등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XRP 레저 개발 생태계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XRP 레저를 이더리움처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디파이의 혁신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기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둘 추가한다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까지 또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죠. 정리를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크립토 에셋가이가 잘 정리를 했는데, XRP 홀더라면은 이런 강세 팩트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면서 정리를 잘했죠. 그레이스케일의 ETF, XRP ETF 길을 열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난 유동성을 가져올 것이다. 리플 소송 마침내 끝났다. 여기선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리플은 강력한 은행 그리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XRP 레저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여기에다 지연도 없고 가스비도 없다. 사실 여기서 딱 하나 우려되는 거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소송. 나머지 상황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리스크가 더 짜증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만 딱 퍼즐이 맞춰진다라면 게임 끝난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절망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 기대감이 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반대 입장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 거에 또 기죽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안 좋은 우려점에 대한 소식이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자북마스는 이 차트적인 흐름을 봐도 굉장히 예쁘다. 그래서 전폭적인 움직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이후에 6번 이상 강세 돌파를 시도한 XRP는 2달러에서 3달러 위로 되돌아가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 돌파는 시간 문제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게 가까울 수가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XRP가 완전히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자리 이상 가능한 XRP의 어떤 시세 폭등 2017년, 2018년 이때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이렇게 100달러 이상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기대도 안 하니까 뭐 2달러에서 5달러 가급적이면 10달러 전후 이 정도까지만 조금 소송 리스크만 잘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런 거의 마지막 끝물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송 항소심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거는 2026년 이후에 한 2년 더 걸릴 거기 때문에 사실 소송 처음에 당하고 나서도 몇 달 뒤에 XRP 폭등했었잖아요. 뭐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2020년 12월에 XRP 폭락하고 소송 걸린 날 12월 20일이죠. 그리고 나서 2021년 3, 4월에 폭등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번 영상에서는 XRP 리플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XRP 홀더분들 특히 멘탈 케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